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글을 통해서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보스러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다.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면 곧 그를 믿고 따른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해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다.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곧 그를 무시하고 멀리한다. 자, 여러분,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눠져 있죠. 정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좌뇌적으로 본다면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바보. 그렇지만 나중에는 믿고 따른다. 정직, 바보, 믿고 따른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똑똑해. 그죠? 똑똑, 그러나 무시와 멀리. 자, 이렇게 임자되는 단어를 도표로 아이들이 찾아서 놓으면 그 도표 생각에 머리에 넣고 나와서 발표를 시키면 전체 아이들이 그 내용을 넣고 처음에는 정직 나오죠? 그래서 정직은 바보. 사람들이 정직한 것을 바보로 보고 바보는 결국은 어떻게 본다? 믿고 따른다. 자, 이 내용만 머릿속에 넣으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 외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제목을 알고 그 중에서 임자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이 이미 벌써 6개월이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저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지난 시간처럼 자, 우뇌로 갑니다. 그래서 정직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직했었을 때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시킵니다. 정직했을 때 사례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거? 자, 어떤 건데 한번 말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하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정직하지 않는 거는 뭐냐? 친구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친구들에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정직한 사례는 자기가 정직하게 말할 때 조금 창피할 수는 있지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엄청 축구를 잘한다고 했는데 저 사실 축구 못했었거든요. 아이들은 글을 통해서 이 정도쯤 오면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창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자기 마음을 다 끌어내요. 제가요 어머님들에게 일기장을 줘서요 하루의 일과를 오늘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온 엄마인지를 일기를 써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편을 발표를 시킵니다. 그럼 10명의 엄마들이 일주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한 편을 발표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발표용 일기를 써와요.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엄마가 먼저 자기의 문제점을 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엄마들도 다 이제 자기의 솔직한 일기를 써오고 솔직한 이야기를 통하는데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발표용 일기를 써오는 엄마는 결코 1도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뀌는 거는요, 자신이 부족함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말할 때 그게 아이들이 야유가 아니라 와, 용기가 있다. 이런 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이에게 각인을 시켜줘서 자기가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는 거라는 것을 이미 이쯤 되면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기서 정직한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교육할 때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처음 학생들을 4학년이고 5학년, 6학년이고 중학생이고 오늘 첫 수업에서 이 부분을 끌어간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왜? 정직하지 않았던 점에 자기 이야기들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머니하고 함께 아이하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너가 엄마한테 정직했던 적 한번 이야기해 볼래? 또 정직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니?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아이의 이야기를 얼마큼 그동안에 수용해 준 엄마였구나. 내가 아이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봐줬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학교에서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수용을 잘해주고요. 친구들이나 선생님 관계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어머니가 얘기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부분은 닫혀버리죠. 스스로 잃어버리죠. 집에 오면 엄마한테 관심 받을 뇌만 열려버리니까 결국 이쪽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감추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머니의 생각을 넓혀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수용하고 받아줘야 이런 글이 아이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잘 보이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디 갔을 때 칭찬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럼 그 칭찬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잖아요. 그 중요한, 오랫동안 남는 그 중요한 것을 아이에게 열어서 다양한 관점에 칭찬받고 이 아이가 정직하지 못했을 때도 그렇게 된 거에 인정을 해주고 간다면 아이는 세상을 살면서 좀 더 당당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여러분 이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제가 명쾌하게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